등 뒤에서 칼을 꽂는 자들, 배신자의 새 얼굴, 프롤로그, 신뢰의 역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의 근간에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상처는 바로 그 신뢰를 배반당했을 때 찾아옵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배신자들을 지옥의 가장 깊은 곳 9번째 지옥에 배치했습니다. 살인자보다 탐욕스러운 자보다 더 아래의 말입니다. 왜일까요? 배신은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숨어있는 배신자들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위대한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기회주의자, 바람 부는 대로 깃발을 꽂는 자. 첫 번째 배신자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언제든 편을 바꿉니다. 어제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가 오늘은 당신을 비난하는 선봉에 섭니다. 그들에게 충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사 앞에서는 당신을 칭찬하다가 그 상사가 자리를 비우면 당신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포장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공을 가로채고 실패하면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사랑받는 것을 덜 주저하며 배신한다. 마키아벨리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고 특히 이익 앞에서 얼마나 쉽게 충성이 무너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권력자 주변에 항상 맴돕니다. 그들의 칭찬은 과도하게 달콤하고 그들의 약속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두 번째 유형, 질투심에 불타는 자, 당신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자. 두 번째 배신자는 질투형 인간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서서히 변질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대신 은밀하게 당신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뒤에서는 당신의 성공을 폄하하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진심 어린 위로 대신 은근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종종 오해받지만 그 핵심은 타인의 시선과 판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고 갇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의 시선은 특히 독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열등감과 좌절을 투영한 왜곡된 이미지로 바라봅니다. 질투형 배신자는 당신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때 당신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약점을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가장 아픈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승진 발표 직전에 상사에게 흘린 한마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날 퍼뜨린 소문 등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유형, 이중인격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자.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배신자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카멜레온입니다. 앞에서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직한 동료이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의 배신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되고 계획됩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신뢰를 쌓고 당신의 비밀을 수집하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방심한 순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칼을 꽂습니다.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정언 명령을 제시했습니다. 이중인격자는 이 원칙의 정반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인간관계는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과의 우정도 동료애도 심지어 사랑까지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연기의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소는 진실처럼 보이고 눈물도 진짜처럼 흐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작은 균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미묘한 모순이 있고 그들의 감정 표현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경고, 배신의 본질을 이해하기.
세 철학자의 통찰을 종합해 보면 배신이라는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기를 바라지 말고 인간의 이기심과 약함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순진함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사르트르는 관계의 복잡성을 일깨웁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판단받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인간 존재의 어두운 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칸트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원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누가 그것을 위반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배신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계심을 가지되 냉소주의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산다면 당신은 배신자들만큼이나 고립될 것입니다. 대신 건강한 회의주의를 가지십시오. 신뢰는 주되 검증하십시오. 시간이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둘째, 관계에 투자하되 한계를 설정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친밀감에도 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 적절한 경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 약점, 두려움은 검증된 관계에서만 나누십시오. 셋째,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말은 쉽습니다. 약속도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남을 배신하는 사람은 내일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감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편견일 수도 있지만 진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가치를 내면에서 찾으십시오. 배신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배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적 중심이 견고할 때 외부의 배신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배신 너머의 지혜. 배신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배신의 경험은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충성의 가치를 압니다. 가짜 미소와 진실한 미소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표면적 관계와 깊은 유대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단테가 배신자들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인간 사회의 기반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죄악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지옥을 통과하고 나면 연옥과 천국이 기다린다는 것도 상징합니다. 배신의 고통을 겪었다면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더 현명하게, 더 강하게, 하지만 더 냉혹하지 않게 되십시오. 여전히 신뢰할 수 있으되 더 지혜롭게 신뢰하십시오. 세상에는 배신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당신 곁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정도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을 지지하는 사랑도 존재합니다. 등 뒤에 칼을 경계하되 그것 때문에 등을 보여줄 가치가 있는 사람들까지 밀어내지는 마십시오. 배신의 어둠을 알되 그 지식으로 더 밝은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배신자들에 대한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담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